미국의 긴축 행보만큼이나 우리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장 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소비자 물가가 10월 들어 또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장했던 10월 물가 정점론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5.7%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연속으로 5%대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 상승 원인이었던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춤했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도 수급 개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고환율도 주요 원인입니다.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늘어난 생산 비용과 수입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하며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월 4.3%로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내적인 정책 요인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 공급망 교란이라는 그 대외적 여건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고물가 불씨가 여전한 상황. 대표적인 대응책인 금리 인상을 두고 물가 상승 억제냐 아니면 경기 침체 대응이냐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5bp냐 50bp냐 금리 인상폭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하는 금통이 24일입니다. 내일 FOMC 결과를 좀 보고 방향을 결정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 5, 6%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다만 그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비롯한 대외 여건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또 한은이 주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25bp냐 50bp냐 이번에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11월 금리 인상 전망치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연락이 닿은 국내 18개 증권사 가운데 10곳이 25bp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50bp 인상은 총 7곳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확률이 현재 반반이어서 11월 FOMC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연준에서 75bp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25bp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기업들 자금 경색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업계에서는 동결을 전망하는 것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같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이 25bp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이번에 좀 열어뒀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11월 25bp 인상을 끝으로 해서 이 한국의 긴축 기조가 막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유는 추가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이 경제 체력이 없다라는 건데요. 네. 이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서 현재 이 150조 원에 가까운 유동성이 투입되고 또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장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이 내수 소비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분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안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 같은 분석이 어제 공개된 이 10월 금통위 회의록에서도 좀 포착이 됐다는 점이었는데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던 이 위원 2명은요. 국내 경기 하강을 가속화하고 또 금융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레고랜드발 리스크가 심각해진 게 이 10월 금통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지금 2명이었지만 이때보다 더 인원이 많아졌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실제 좀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까?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 자료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1분기 0.6% 그리고 2분기 0.7% 성장을 이어가다가 3분기 들어서 좀 반토막이 난 모습인데요. 네. 이것도 그나마 이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속에서 민간 소비와 내수가 버텨주면서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 소비 심리마저 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예.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역시 역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25bp 인상 가능성을 또 주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반대로 50bp를 뭐 그냥 올릴 거다 이런 시각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단 무엇보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어떤 리스크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게 50bp 인상을 예상하는 증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금리 차가 사실 너무 크게 벌어지게 되면 이 자본 유출이 확대될 수 있고 또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 10월 금통위 당시와 또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물가는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410원에서 이 1,4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1,500원에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금리차 용인폭을 100bp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이번에 75bp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금리 격차는 이미 100bp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12월 FOMC에서 또 최소 50bp 이상 금리를 연준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금통위에서 50bp를 추가로 올려야 겨우 100bp 수준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달 이제 50bp를 당국에서 올리고 나서 환율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효과를 우리가 봤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도 50bp를 올린다고 한다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 경제에? 당장은 대출금리 상단이 8%에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를 보시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97에서 7.49%를 나타냈는데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대략 한국은행 빅스텝 분만큼 딱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bp가 추가로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상단이 8%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이를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거의 14년 만에 8%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전세 대출과 또 신용 대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소비 여력이 또 축소가 되고 연쇄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더불어서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 50bp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자금 경색이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가 나서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1년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또 금융권의 시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또 단기 채권 금리가 다시 뛰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매수 심리를 또 얼어붙게 만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 채권으로 분류되는 이 CD 금리와 CP 금리는요.
기준은요, 각각 3.97% 그리고 4.67%로 2009년 이후 최고 기록을 또 경신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은 가계대출 이자 부담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이런 부담들이 좀 심화될 거다라는 전망인 건데 25bp 인상을 한다면 좀 다를까요, 상황이? 사실 25bp 인상 역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경제 충격의 크기에서 차이가 날 뿐 이 연쇄적인 파급 효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25bp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건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의 추가 어떤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25bp 인상에서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 환율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금리 격차가 125bp까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1,500원을 연말까지 이 환율의 1차 심리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어서 자칫 금리 인상 기조 장기화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이 상승률 물가 상승률 4.6% 가운데 고환율이 기여한 비중은 0.4%포인트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리면 이자 부담이 걱정이고 적게 올리면 외화 유출이 걱정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한국은행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였습니다.